같은 요양원, 같은 하루를 보내는데 어떤 어르신은 항상 웃고 어떤 어르신은 늘 우울합니다. 그 차이는 단지 건강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양원에서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일 비슷한 일상을 보내는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유독 행복해 보이는 분과 늘 외로워 보이는 분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운이나 환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실제 요양원 직원의 생생한 관찰을 바탕으로 노년의 삶을 밝게 만드는 요소와 반대로 무너뜨리는 요인을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노인을 위한 조언이 아니라 곧 그 길을 걷게 될 우리 모두를 위한 인생 수업이 될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김 간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다들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표정부터 달라져요. 어떤 분은 자주 웃고 직원들에게도 먼저 인사를 건네고 어떤 분은 하루 종일 말도 없이 창밖만 바라보세요. 그 차이를 보면 누구는 마음이 건강하고 누구는 마음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본 가장 큰 차이는 삶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감사하며 지내는 분들은 사소한 일에도 기쁨을 느끼고 작은 도움에도 고마워합니다. 반면 가진 것에 대한 집착, 자녀에 대한 미련,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거나 외로움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어떤 분은 식사를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활짝 웃고 어떤 분은 같은 식사를 받으며 이게 뭐냐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결국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삶의 질은 천차만별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일상 속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환경에 놓여 있어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불만스럽게 살아갑니다. 요양원의 풍경은 단지 노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거울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노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 행복한 사람은 미리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불행한 노인은 대개 주변을 탓하고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과거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킨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직원들은 자녀가 자주 찾아오는 분보다 스스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어르신들이 훨씬 더 활기차게 생활한다고 말합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임을 증명하는 사례들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관계였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행복한 어르신들은 누구든지 반갑게 맞이하고 대화를 즐기며 직원들의 이름을 기억하려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외로운 어르신들은 대부분 침묵 속에 갇혀 있고 타인과의 대화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심지어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레 주변과 단절되고 외로움은 깊어만 갑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행복한 노인은 자신이 받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고 작은 간식 하나에도 환하게 웃으며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반면 불행한 노인은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아무리 좋은 대우를 받아도 쉽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몇 번이고 고맙다, 미안하다를 입에 달고 살며 모두의 기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아무 말 없이 방에만 머무르며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그 차이는 결국 삶을 대하는 관점, 즉 마음가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노후에 후회하지 않고 밝고 따뜻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끈을 단절하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선택이 아니라 준비 부족의 결과입니다. 연락을 먼저 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둘째, 기대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길러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행복한 법입니다. 작고 소소한 것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면 나중에 무엇이 부족하더라도 삶이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면역력이며 감정의 안정제를 제공합니다. 셋째,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는 나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 노후를 위한 경제적, 정서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헌신하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선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넷째,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운동, 독서, 명상, 취미생활 등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은 결국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하루에 10분씩만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은 삶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섯째, 나이 들수록 더 단순하게, 더 유연하게 생각하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걱정보다는 오늘 하루를 즐기고, 집착보다는 흘려보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우울하고 외로운 결말이 되지 않길 바란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며 노년은 마무리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의 결정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늙습니다. 하지만 늙는다고 반드시 외롭고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태도, 관계의 온도, 그리고 감사의 습관이 노후를 밝히는 진짜 자산입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마음이 따뜻해서 이곳이 집 같아. 그 말은 물질보다 마음의 온도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작지만 의미 있는 방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가는 일이 두렵지 않도록 지금부터 좋은 관계, 감사하는 마음, 독립적인 삶을 하나씩 준비해 나가보세요. 지금의 작은 실천이 미래의 큰 행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채우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뜻함을 더하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외로움이 아닌 따뜻함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